자, 지지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갤럽이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4% 폭락했어. 지난주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비 그랬어요. 맞아요. 30% 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비 그랬더니 4%가 떨어져 버리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정평가가 65라는 거예요. 이 수치대로 가면은 조만간 70 돌파해서 저는 진짜 70 돌파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화조사원 인터뷰 CATI라고 돼 있잖아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은 실제 민심에 가깝다. 그리고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 ARS는 선거 때 결과에 가깝다. 근데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건 전화 면접이고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들은 이제 전화 면접도 있지만 대개 자동응답이거든요. 근데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같아지고 있다는 거. 국민의 일반적인 저런 민심,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까지 민심이 포함된 저 민심이 지금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여론조사랑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역별 지지도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서울 부정평가 64, 긍정 29, 인천 경기 71, 21. 좆됐다 진짜. 충청, 대전, 세종, 충청 64, 28. 광주, 전라 76, 8. 8 잡아내. 네. 아니 광주에는 부자 없습니까? 광주 사람들 100으로 보면 안 돼요. 광주에서 10%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부자도 있고 광주가 고향이 아닌 분도 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경북 53, 44. 부정평가가 53이에요. 부정평가가. TK가 긍정평가는 44. 부울경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6. 이야, 윤석열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네. 전국 통일. 실제 민심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낮에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주위에 윤석열 지금도 지지한다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단 한 명도 없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 정도로 이제 윤석열 지지층이 숨고 있다. 샤이 보수화되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숨게 되면 나중에 안 나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표장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갤럽 기준으로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긍정 44, 부정 54입니다. 어떡하니?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대별로 봤을 때 5개월 만에 20%대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10대부터 40대까지 긍정평가가 10%대라는 거예요. 아까 그걸로 보셨잖아요. 그래프로. 10대부터 40대가 긍정평가가 10%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50대가 20% 조금 넘고 60대 이상이 조금 되면서 큰근이 끼니 때우면서 초급 목피에 지금 목숨만 붙어 있는 거야.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인 언론 지형 상태에서 이 정도 해낸다는 거는 정말 폭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대에서 그러니까 20대에 지금 이거 뭐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지율이 14%예요. 공들이면 뭐 하냐? MZ를 위해서 내가 막 노조들 지원해주고 막 니들을 위해서 내가 주 69시간 바보야? MZ가 아무리 윤석열 지지한 돌머리들도 윤석보다 나아. 전국의 민지들만 열받았었죠 그때.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선다. 심지어 60대까지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층 노인들 지지율로 근근히 초급 모피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 소나무 껍질 벗기고 뿌리 갖다가 쌀은 두 톨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쳐맞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배부르다 하고 있죠. 아이고. 자, 갤럽 여론조사의 부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독단적, 일방적,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통합 협치 부족,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 정책 비전 부족, 인사, 발언 부주의, 검찰 권력 과도, 서민 정책 복지, 신중함 부족, 성급함, 국방 안보,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윤석열 인간 인간 자체가 자체가 싫다. 어. 그러니까 갤럽은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어봐요. 왜 저 국정 운영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는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진실하지 않음 나 이게 더 골 때리더라고. 그렇잖아. 입만여물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 안보가 1%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도청 이슈 때문에 부정 평가가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반영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갤럽. 아니 그 밑으로 쭉 있어요. 의미 있는 건 쭉 있는데 너무 많아서 자르는 건데 윤석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위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도청이네 뭐 일본이네 뭐 해갖고 외교 문제가 28%잖아요. 각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슈 없으면 그 이슈가 좀 사라져. 그러다가 경제가 나쁘다는 이슈가 뜨면은 이제 그 위에 한 30%가 경제, 민생, 물가 이게 또 그 올라갈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계속 윤석열 부정평가가 지금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무한루프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인간 자체가 싫은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원이 물어보면 실제 민심일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상담원이 물어보면. 그리고 기계가 물어보면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는 정당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정치 혐오의 결과물인데 난 민주당 지지율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를 검찰을 국민의힘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원이 물어볼 때 민주당 지지율이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 면접 갤럽이나 MBS에서는 국민의힘한테 지거나 근접했지만 앞서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이번 갤럽 여론조사가 그걸 뒤집었어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실제 민심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계속 지고 있었잖아요. 전화 면접으로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비슷해졌고 지금 확 벌리기 시작했어요. 36대 31. 여기까지가 이제 갤럽이고요. 여러분들 갤럽이 그나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과학적 기반이 좀 포함되어 있는 뭐 윤석열 그렇잖아요. 뭐 지지율 1%라도 내가 뭐 하겠다라고 이제 허세를 부리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갤럽 여론조사는 가장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뭐랄까 흠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게 실제 민심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미디어 토마토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도 부정평가가 국민 3분의 2를 넘었어요. 정말 짠 듯이 66.6% 나왔습니다. 뭐냐면 3분의 1은 숫자로 말하면 33.333%잖아요. 3분의 2는 66.666%잖아요. 정확하게 3분의 2를 찍은 거예요. 오늘. 야, 이게 진짜. 부정평가 66.6, 긍정평가 31.0인데 보통 이제 저거는 자동응답이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성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부정평가가 66.6이 나오고 긍정평가가 31.0인데 보통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율이 좀 덜 나오고 자동응답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면접인 갤럽에 자동응답인 미디어 토마토의 지지율이 수렴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지고 있다고. 실제 민심과 투표의 민심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발견됩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3.0, 대체로 잘하고 있다 18.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8.2, 매우 잘못하고 있다 58.4. 그나마 윤석열 매우 잘하고 있다가 지난주 대비 2.1% 떨어진 거 보면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8.4예요. 저렇게 되면 윤석열한테 못 돌아가요. 그래서 부정평가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오느냐?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을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윤석열 끌어내려라고 민주당 찍지만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많이 노출되면 결국에는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 그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율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인데요. 출범 1개월 됐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어봤습니다. 점수로 따져봤더니 0점에서 25점, 43.4%. 이야, 이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25점에서 50점, 17.6. 50점에서 75점, 18.8.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신병자들이 있긴 해요. 그분들이 15.5% 정도는 정신병자. 75점에서 100점까지. 혹시 기현이니? 그런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꼴을 당하면 김기현 호가 잘한다고 찍었던 사람들이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내부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 그거를 막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실 불법 도청 의혹 정부 대응 어떻게 보느냐. 미국의 항의해라 56점이 물 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라 39.0. 이건 문제가 잘못됐죠. 요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물 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윤석열은 둘 다도 아니잖아요. 물 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물 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하면 사실상 빵점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95%가 넘는 국민들은 불법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응하라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총선이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후다닥 막 몇 시간 만에 공천 다 해가지고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하고 물었더니 민주당 51.3, 국민의힘 31.0. 무려 20% 차이가 납니다. 이건 자동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총선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의 일련이 사실상 참사에 가까워요. 어떤 이슈 하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명박 때처럼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지지율이 아니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슈가 뜨면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일련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때까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20% 차이가 났고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게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 49.6, 국민의힘 33.3.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서 찍을 정당이 민주당인 게 더 높잖아. 정당 지지도 추이도 보겠습니다. 지금 3월 5째 주부터 쫙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저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한테는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저 지지도 차이가 16.3%면 진짜 많이 벌어져 있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저 갤럽하고 다르게 지지율이 저렇게 높으냐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정치 고관 여청들이 여론조사네? 하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자, 근데 그게 이제 자동응답과 전화면접이 비슷해졌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론조사 중에 총선 관련한 여론조사가 왜 최근에 많이 나왔냐면 총선이 1년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뉴시스가 의뢰했던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은 전체 전국 선호정당이 민주당 48.7, 국민의힘 34.8. 그리고 지역별로 선호도를 봐도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지금.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여론조사 기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을 많이 봐준 여론조사다.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 다음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한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지금 총선 때 누구 찍을래 했더니 민주당 50.9, 국민의힘 34.7.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다 똑같죠.
민주당만 패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빨리 진짜 총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 RN서치가 한 여론조사. RN서치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벌어져 있어요. 46.9, 37.0. 네, 지금 현재 ARS 응답에 6, 70대 그 보수 쪽 어른들이 20대 여성, 20대 남성이라고 속이고 많이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준석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총궐기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 벌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여론조사 꽃으로 한번 가보면 여론조사 꽃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을 쫙 갈라서 위에 있는 게 자동응답이고 그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전화 면접인데 자동응답은 잘하고 있다 32.8, 잘못하고 있다 66.3. 여기도 이제 3분의 2가 됐고요. 다음에 전화 면접은 잘하고 있다 33.8, 잘못하고 있다 63.2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실제 민심이 총선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거는 총선 때 국정 안정론이냐 뭐 견제론이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지금 비교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총선 실제 흐름이라면 자동응답이겠죠 이제. 그럼 위에 것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32.9, 민주당 찍어야 된다 51.6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광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광훈 어떻게 하지? 정광훈이 총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했더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자동응답에서는 57.9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광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하겠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런 거고 뭐 중요하지 않고요. 사이비 목사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좀 시간이 아깝고. 자,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사진 있잖아요. 화보 찍는 거. 그래서 밖으로 내는 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대통령 부인의 단독 사진 대량 게재는 적절하지 않다. 77.0.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김건희 관련한 호감도가요. 윤석열보다 더 떨어져요. 윤석열 지지율이 뭐 오늘 27%라고 하면 김건희 호감도는 10%대예요. 이제 둘이 경쟁하네요. 네. 누가 밑바닥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 정서랑 다르게 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이슈가 큰 거 있을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저런 사진을 어떻게 있습니다. 나 지금 저 또라이들도 아니고 정말. 자, 여론조사 꽃에 그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ARS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4.6 이렇게 보고 이제 전화 면접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모닝 컨설트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모닝 컨설트 윤석열 지지율 긍정 19, 부정 74. 이게 아까 3분의 2가 66.6이라고 그랬죠. 75%면은 뭔지 알죠? 75%면은 탄핵. 아니 그게 아니라 3분의 2가 66.6이잖아요. 네. 75%면 4분의 3이에요. 지금 74%잖아요. 저건 길거리 지나가다가 대놓고 윤석열 지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말 못하는 상태. 그래서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키보드 워리어 하는 애들이나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한다는 소리 들으려면은 경상북도 어디 노인정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수도권 노인정에서도 이런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모닝 컨설트가 정말 웃기는 게 저게 항상 딱 20위까지 보이고 21위, 22위는 접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보이는 건데 이번 주에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오타 같긴 한데 21, 22위가 전부 다 윤석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둘 중에서 뭐가 진짜 윤석열일까 생각해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윤석열이겠죠. 그래서 저 22명 중에 누가 빠졌나 봤더니 그 체코 총리가 빠졌더라고요. 아마 21위는 체코인데 얘들도 귀찮은 거지. 이제 윤석열이나 체코 총리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둘 다 윤석열이 된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비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온갖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힌트인지 경고인지 모르지만 이야기하잖아요.
1년 지나고 났을 때는 위험해진다. 국민 여론이 냅두지 말자. 끌어내리자는 여론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언론이에요. 언론도 살아야 되잖아요. 박근혜 때 보셨잖아요. 어떻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한 일 중에 억울한 것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광풍이 부니까. 근데 언론이 지금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웬만한 언론들 다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잖아요.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못 빨아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지금 도청 당해가지고 도청 당한 것도 문제지만 대처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바로 어저께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 들어가면서 와 KBS 이런 데가 도청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와. 민주당 정치인이 수사받은 이야기, 압색당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를 하루는 덮어요. 근데 그걸로 덮여지겠냐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른 섹션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심리적 탄핵 상태다. 그게 지금 윤석열 버티고 있는 27%가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비리에 나타지면 완전 다 무너집니다. 말하자면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불 켜면 사라졌다가 불을 끄면 다시 나타나서 우글우글 모이는 상태. 그러나 부끄러워서 밝은 대낮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의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심지어 대통령이 누구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탄핵 상태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상적으로는요. 2주년까지는 긍정평가가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 1년 내내 저러고 있으니 뭐. 취임 이후 한 번도 그때 지지율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